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쉽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AI 시장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사면 오르는 국면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투자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솔직히 말해서 나쁠 구석이 거의 없었죠. 매출 가이던스는 컨센서스보다 높았고요. 수요도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가 잘하냐가 아니라 이 AI 전쟁이 돈이 되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칩은 팔리는데 이걸 사는 빅테크 기업들은 언제 돈을 벌 수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AI 주식들 너무 비싸다. 투자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이익은 아직 제대로 안 보인다. 또한 기업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AI 인프라 경쟁을 한다. 이건 단순한 밸류 부담이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순환형 투자 구조입니다. 빅테크들이 돈을 빌려 GPU를 사고요.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 매출이 되고 이 구조가 멈추면 한쪽이 아니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시장이 불편해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균열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그 돈을 빌려 쓰는 쪽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어 웨이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40%대가 급락했고요. 오라클은 한 달 기준 마이너스 20% 하락,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대규모 카펙스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 중에 있습니다. 투자의 효율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 세 가지 신호만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성장보다 AI 수익화. AI가 실제로 매출 단가를 올리고 있는가, 클라우드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더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펙스 증가 속도입니다. 투자를 줄이면 성장 둔화, 투자를 늘리면 재무 부담 증가. 이 균형이 무너지면 주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전력과 인프라 문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가 없으면 못 돌아갑니다. 전력 비용이 마진을 얼마나 깎아먹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AI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 자체는 아직 초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하지만 시장은 묻고 있죠. 꿈 말고 실적을 보여달라고. 이 구간은 빠른 수익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가르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이 변동성 구간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따라붙는 사람 사이에서 앞으로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AI는 아직 멀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가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AI 시장의 본질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1.36%, 테슬라는 마이너스 1.05%, 루시드는 플러스 4.95%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12.30불로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41% 상승했네요. 그래서 당일 저점은 11.46, 고점은 12.35로 끝났습니다. 지금 움직임은 아주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입니다. 초반엔 급락, 저점 형성 구간을 보여주면서 이후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관성 매수 흔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죠. 이후 횡보는 매집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단 저항선 바로 아래서 눌림 없이 버티는 구조라 할 수 있겠고요. 이 패턴은 보통 한 번 더 위로 시도할 확률이 높은 구조입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인플로우는 18.38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5.23 밀리언 달러, 플러스 3.15 밀리언 달러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지분을 정리하고 루시드를 매수했다는 내용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1달러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분기별 기관 포지션이 발표되면 확실해질 것이기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지금 바닥과 매집, 돌파대기 구조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차트를 보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하락 후반부에서 거래량이 다소 급증했습니다. 최근 빨간 캔들인데도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파는 사람은 이제 대부분 다 팔았고, 이제 팔 사람이 줄어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포인트는 이제 반전 준비 신호 중이라는 것이죠. 현재 차트는 단순 기술적 반등 차트가 아닙니다. 대세 하락이 끝나고요. 큰 손들이 다시 포지션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항상 뉴스가 나쁘고 분위기가 죽어 있고 관심이 가장 없을 때 형성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딱 그렇죠. 최근 루시드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가 올린 글입니다. 그냥 홍보성 메시지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글은 단순한 회사 홍보가 아니라 루시드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선언문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 숨겨진 진짜 시그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업 CEO는 정치적 언급을 최대한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번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고요. 사우디 왕세자의 관계도 강조했죠. 미국과 사우디 관계, 새로운 장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단순 외교 칭찬이 아니라 이 뜻이겠죠. 루시드는 이제 단순 기업이 아니라 미국, 사우디 국가 전략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 할 수 있겠죠. 마크 윈터 호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차를 만들고 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미국 일자리를 만든다. 사우디 자동차 산업을 키운다. 국가 단위 산업 파트너다. 이건 정체성의 재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루시드는 이제 이런 구조로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기존 이미지는 적자 EV 스타트업, 작은 자동차 회사로 이미지가 굳혀졌었지만 이제 새 이미지는 국가급 전략 제조사, 미 사우디 산업 프로젝트. 이건 기업 생존 확률 자체를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사우디 AMP2 공장 이야기를 단순히 생산 설비 확장으로 보면 오해입니다. 실제 의미는 이건데요. 단순 조립 공장은 아니고 기술 이전 거점, 그리고 사우디 EV 산업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되면 사우디 구부펀드, PIF, 국가산업정책, 루시드 이 세 개가 강하게 묶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루시드를 단순히 망하게 두는 선택지를 사우디가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긴데요. AI와 자율주행 협력 확대,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니라 이 말은 곧 로봇 택시 가능성, 무인 물류 체계, 네옴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국가급 프로젝트에 루시드를 연결시키는 메시지겠죠. 특히 이번 미국 방문 일정과 정확히 맞물려 나온 표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개인 투자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표적이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 글로벌 파트너 기업, 정부 레벨 투자자. 메시지는 단순하죠. 우리는 단기 실적 부진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 전략 산업의 한 축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AI 시장이 흔들리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도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기술의 방향은 멈추지 않고 진짜 기업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단순히 버티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오늘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내는 루시드를 바라보면서요. 즐거운 오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